서울 외곽이 작은 역, 이정수는 플랫폼 끝에 서서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꽃은 연회처럼 제때 피었지만 그녀의 봄은 그렇지 않았다. 석 달 전 외동딸 유나를 먼저 떠나보낸 뒤로 계절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어머님, 표는 여기 있어요. 사위 박민호가 정순이 손에기 차표를 쥐어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하는 관리직으로 유나가 살아있을 때 돈을 반 듯한 인상이었다. 유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자주 찾아와 장을 봐주고 병원 예약을 챙기며 살뜰히 굴었다. 그래서 정수는 그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민호는 말했다. 유나가 어머님이랑 봄마다 꽃 보러 다녔다면서요. 올해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남았다. 당일치기라기엔 가방이 지나치게 무거웠고 최근 들어 민호가 통장과 도장 이야기를 자주 꺼냈기 때문이다. 기차 출발을 기다리던 그때 정순이 옆자리에 낯선 여성이 앉았다. 제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다급했다. 할머니, 2열 차 타시면 안 돼요. 그녀는 쪽지 하나를 정순이 손에 쥐어주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쪽지에는 번호판 플랫폼 번호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3번 플랫폼으로 오세요. 엄마를 부탁해요. 유나. 정순이 손이 떨렸다. 유나의 필체였다. 아니, 그럴 리 없었다. 딸은 이미 떠났다. 하지만 그 글씨의 기울기, 미음자를 쓸 때 특유의 둥근 모양까지 너무도 똑같았다. 어머님, 무슨 쪽지예요? 민호가 다가왔다. 정수는 재빨리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광고지인가 봐. 열차가 들어왔다. 민호는 정순이 팔을 잡고 부축했다. 자, 타세요. 좋은 자리 잡아뒀어요. 정수는 계단 앞에서 멈췄다. 민호야, 미안한 대화장실 좀 다녀올게. 지금요? 열차 안에도 있는데. 급해서. 금방 올게. 민호의 얼굴에 순간 그늘이 스쳤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다.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출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정수는 서둘러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민호가 플랫폼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다. 3번 플랫폼은 역 반대편 위화물승 광장 근처였다. 인적이 드문 곳에 아까 그 여성이 서 있었다. 저는 서지연이에요. 유나 선배와 같은 연구소에서 일했어요. 지연은 국립의료연구원에서 일하는 임상연구사였다. 유나와는 함께 근무하며 친자매처럼 지낸 사이였다. 지연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요양시설 체험 입소 신청서가 떠 있었다. 보호자 서명란에는 박민호의 이름이 있었다. 오늘 꽃 구경이 아니라 여기로 모시려던 거예요. 정순이 숨이 막혔다. 시설명은 산골짜기 깊은 곳의 작은 요양원이었다. 체험 입소 기간은 미정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걸? 선배가 알아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민호 씨 컴퓨터에서 발견하셨대요. 그때부터 준비하셨어요. 저한테 이 모든 걸 맡기시면서. 지연은 가방에서 USB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선배가 그러셨어요. 내가 없으면 엄마 재산이랑 자유가 위험해질 거야. 여기에 다 있어요. 민호 씨가 보험금 받으려고 선배약을 바꿔치기 한 정황, 어머니 명의 대출 시도한 기록, 요양원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연이 이제 빨리 부축했다. 선배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어요. 저한테 말했어요. 민호가 여행이 나나들이 명목으로 어머니를 데려가려 하면 꼭 막으라고. 멀리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연은 정순의 손을 잡았다. 지금 가셔야 해요. 제 차가 저기 있어요. 하지만 경찰에도 다 연락했어요. 선배가 남긴 증거로 조사 들어갈 거예요. 어머니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움켜쥐었다.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다. 어머님,
민호의 목소리가 바로 근처에서 들렸다. 지연은 정순을 이끌고 직원 통로로 향했다. 뒤에서 민호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누구세요, 당신? 지연은 문을 열고 정순을 밀어 넣었다. 어서요. 복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왔다. 지연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정순이 뒷좌석에 타자마자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민호가 주차장 입구에서 멈춰선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반듯한 사위의 모습은 없었다. 차가 역을 벗어나자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로변 벚나무가 끝없이 이어졌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차유리에 부딪혔다가 떨어졌다. 선배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 봄을 꼭 살아서 보세요. 제목까지. 벚꽃은 매년 피니까 엄마는 꼭 봐야 한다고. 정순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봄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유나는 여전히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USB를 꼭 쥔 정순이 손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슬프지만 따뜻했다. 그것은 사랑이 무게였고 살아남으라는 간절한 당부였다. 차창 밖으로 벚꽃이 계속 흩날렸다. 정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연의 집 거실, 정수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USB를 꽂자 폴더가 하나씩 열렸다. 영상, 녹취, 서류 사진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명마다 날짜와 내용 요약이 붙어 있었다. 2024만 915도 장무단 사용, 2024만 1002후 양원상 답녹취, 2024만 1018대 출시도 증거. 정순이 손이 떨렸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카페로 보이는 장소에서 민호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체험 입소로 일단 모시고 한 달 뒤 정식 입소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처가댁 재산 정리되면 수고비 따로 챙겨드리죠. 정수는 화면을 멈췄다. 구역질이 났다. 저 웃음, 저 목소리로 자신을 어머님이라 부르던 남자. 괜찮으세요? 지연이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은행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민호가 정순의 도장과 통장을 들고 있었다. 촬영 날짜는 정순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었다. 이날 전 대출 받으려 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배 가밀이 은행에 연락해서 막았대요. 정수는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그리고 멈췄다. 마지막 폴더, 이름은 엄마에게였다. 영상을 재생했다. 병실 침대에 앉은 윤하가 나타났다. 여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엄마,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제 말 꼭 믿어줘요. 민호 씨를 따라가지 마세요. 정순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 줄 알았어요. 아프니까 의심이 많아진 거라고. 근데 아니었어요, 엄마. 윤아는 차분히 말했다. 민호 씨가 제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증거는 파일 7번에 있어요. 약봉지에 남은 지문, 약국 출입 기록, 제가 몰래 촬영한 영상까지 다 있어요. 화면 속 윤아 가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리고 엄마 명의로 대출 받으려 했어요. 제가 막았지만 엄마를 속여서 다시 시도할 거예요. 요양원도 알아봤더라고요. 엄마를 거기 보내고 재산 정리하려는 거예요.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근데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민호 씨가 나쁜 거예요. 윤아가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왔다. 엄마, 지연이를 믿으세요. 제가 제일 믿는 친구예요. 지연이가 다 준비해뒀어요. 변호사 연락처도 증거 정리도 다. 엄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세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저 알아요. 윤아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이 봄 꼭 살아서 보세요.
제목까지. 매년 벚꽃은 피니까 엄마는 꼭 봐야 해요. 약속? 영상이 끝났다. 정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지연이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줬다. 며칠 뒤 지연의 소개로 놓인 법 전문 변호사 한상우가 왔다. 그는 윤하의 자료를 검토한 뒤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와 위조입니다. 싸울 수 있어요. 상우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도장 위조, 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약물 바꿔치기까지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일주일 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민호 가정순을 인지저 하의심 노인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후견인지 정신청했대요. 지연이 분노하며 말했다. 본인이 후견인 되겠다고. 상우 변호사가 차분히 대응했다. 의사 감정 받으시죠? 어머님 정신은 멀쩡하십니다. 그리고 이틀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오후 3시 지연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정순이 문을 여니 경찰이라고 밝힌 두 남자가 서 있었다. 이정순 씨 맞으십니까? 보호 조치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남자들의 제복은 어딘가 이상했다. 계급장 위치가 잘못됐고 명찰이 없었다. 신분증과 영장 보여주세요. 안에서 나온 지연이 말했다. 남자들이 당황했다. 영장은 필요 없습니다. 보호 조치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보호 조치에도 영장 필요해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진짜 경찰 부를게요. 남자들이 황급히 돌아서 도망갔다. 지연은 즉시 112에 신고했다. 정수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분노를 느꼈다.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뜨거운 분노였다.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것조차 빼앗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싸울 거예요. 정순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유나가 그렇게 준비해뒀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지연이 정순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선배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상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결심하셨습니다. 증거 충분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꽃은 피어 있었다. 유나가 보라고 했던 봄. 유나가 지키려 했던 것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정순의 존엄이었다. 한 사람이 어머니로서,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자유와 존엄. 고맙다, 유나야. 정순이 중얼거렸다. 엄마가 이길게. 꼭.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었다. 정수는 딸이 남긴 USB를 가슴에 안았다. 무겁지만 따뜻했다. 그것은 사랑의 무게였다. 법정은 고요했다. 정수는 방 청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석 달간의 싸움이 오늘 마무리되는 날이었다. 민호가 증인석에 섰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히 맨 그는 여전히 반듯해 보였다. 피고인, 피해자의 정순 씨의 도장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검사가 물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호가 또렷하게 말했다. 장모님께서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셔서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요양원 입소 계획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모님이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침착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처가 어르신을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뒤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방청석 뒤편에서 한 사람이 코웃음 쳤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검사가 스크린을 켰다. 증거 1번을 제출합니다. 영상이 재생됐다. 카페에서 민호가 요양원 관계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민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체험 입소로 일단 모시고 한 달 뒤 정식 입소하시면 됩니다. 처가댁 재산 정리되면 수고비 따로 챙겨드리죠. 방청석이 술렁였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이 영상은 피해자의 딸 고윤아 씨 가생 전에 촬영한 것입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다.
피고인이 장모를 강제로 요양시설에 입소시키고 재산을 취득하려 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했다. 위조되는 행서류, 무단 인출 기록, 민호가윤하 의약을 바꿔치기 한 정황을 보여주는 약국 출입 기록과 CCTV 영상까지.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아내, 즉 피해자의 딸의 치료를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노인 의존엄을 짓밟은 중대범죄입니다. 민호의 변호인이 일어났다. 이의 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정순 씨는 고령으로 판단 능력에 의문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오히려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이의 있습니다. 상우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피해자의 정순 씨는 의사감정 결과 정상 판단 능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고윤아 씨가 생전에 남긴 영상 증언을 제출합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병실에 앉은 윤아가 나타났다. 여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이 영상을 법정에서 보신다면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쓰인 거겠죠. 윤아가 차분히 말했다. 민호 씨는 제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증거는 파일 7번에 있습니다. 약봉지 지문, 약국 기록, 제가 몰래 찍은 영상까지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윤아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알게 됐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제발 제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어머니는 혼자서도 충분히 삶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상이 끝났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증인이 정순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순이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음은 단호했다. 증인석에 앉아 재판장이 물었다. 증인, 피고인이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정순이 말했다. 꽃구경 간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은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호가 시선을 피했다. 처음엔 착한 사위라 생각했습니다. 딸을 잃고 슬플 때 위로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었습니다. 제 딸도 저도 그에겐 돈이었을 뿐입니다. 두려우셨겠습니다. 두렵기보다는. 정순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화가 났습니다. 제 딸이 목숨 걸고 절 지켰는데 그걸 또 빼앗으려 했다는 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수는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평생을 살아오며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해야 했다. 나는 늙었지만 내 삶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말하기까지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재판장도 잠시 말없이 정순을 바라봤다. 지연이 눈물을 훔쳤다. 민호의 변호인 이최후 변론을 했지만 힘이 없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언은 일관됐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노인학대와 재산범죄, 그리고 살인미수가 결합된 중대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위해 법정을 나갔다. 30분이 흘렀다. 재판장이 돌아왔다. 법정이 다시 정숙해졌다. 주문. 피고인 박민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전액 반환하라. 또한 이 자료로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다. 피고인은 배우자 이병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려 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유를 박탈하려 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민호의 범죄를 인정했고 재산은 모두 반환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정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법원 앞 정원에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법원 앞 벚꽃은 만개에 있었다. 이겼어요, 할머니. 지연이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유나야, 봤지? 엄마가 해냈어. 정순이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다. 꽃잎이 정순이 어깨와 머리에 내려앉았다. 봄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정수는 여전히 서 있었다. 1년 후 정수는 작은 동네 책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름은 윤하이 봄이었다. 입구문을 열면 은은한 목재 향기가 났다. 왼쪽 벽면은 책장으로 가득했고 오른쪽에는 낮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노인들을 위한 글쓰기 모임과 상담 공간이 함께 있는 곳이었다. 할머니, 오늘도 분주하시네요. 지연이 웃으며 들어왔다. 지연은 이 제동업자였다. 매주 토요일이면 여기서 상담 봉사를 했다. 변호사상 우도 한 달에 2번 자문을 맡아 찾아왔다. 어르신들 오시는 시간이에요. 정순이 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오후 2시 할머니 할아버지 5명이 들어왔다. 모두 70대 이상이었다. 정순이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쓰실 거예요? 저는 손자한테 편지 쓸까 해요. 한할머니가 말했다. 좋아요. 천천히 쓰시면 돼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각자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정수는 그 사이를 오가며 차를 따르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창가에는 작은 벚나무와 분이 자라고 있었다. 지난 봄 지연이 가져온 묘목이었다. 아직 어리지만 올해 처음 꽃을 피웠다. 할머니, 이거 좀 봐주실래요? 한할아버지가 글을 내밀었다. 정순이 읽어보고 미소 지었다. 잘 쓰셨어요. 마음이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한테 쓴 거예요. 평생 말 못한 것들이 많아서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전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수줍게 웃었다. 글쓰기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정순과 지연은 공방을 정리했다. 요즘 행복해 보여요. 지연이 말했다. 그런가? 정순이 창밖을 바라봤다. 유나가 없는 건 여전히 슬프지만 그 애가 남긴 것들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선배 가정 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정수는 벚나무와 분에 물을 주었다. 작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지연아, 고마워. 그때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 그 말은 이제 그만해요. 지연이 손을 흔들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녁 무렵 상우 변호사가 들렀다. 요즘 상담 의뢰가 많이 온다면서요? 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정순이 차를 내오며 말했다. 혼자 계시다가 사기당하거나 가족한테 속는 경우들. 좋은 일 하시네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상우가 돌아간 뒤 정수는 혼자 공방에 남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정수는 유나의 사진을 꺼내봤다. 액자 속 유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나야, 엄마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지만 정수는 알 것 같았다. 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수는 알게 되었다. 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낸 뒤에 오는 것이라는 걸. 유나가 목숨 걸고 지킨 것은 통 장숫자가 아니라 엄마의 존엄이었다. 그리고 그 존엄으로 정수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었다. 문을 잠그고 나오는 길, 정수는 간판을 올려다봤다. 유나의 봄이라는 글자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작은 공원을 지나갔다.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벚꽃은 다시 피었다. 작년보다 더 풍성하게.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다. 정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봄의 향기가 코끝에 닿았다. 유나가 사랑했던 향기였다. 엄마, 이 봄 꼭 살아서 보세요. 제목까지. 유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았다. 정수는 눈을 떴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꽃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도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벚꽃잎이 그녀의 뒤를 따라 흩날렸다. 봄은 끝나지 않았다.
매년 돌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돌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정수는 매년 이 봄을 맞이할 것이었다. 유나가 지켜준 이 삶으로, 딸이 남긴 사랑으로 저녁 하늘에 첫 별이 떠올랐다. 정수는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유나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고마워, 유나야. 사랑해. 정순이 발걸음은 가벼웠다. 봄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였다.